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기말고사 대비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미래 N, 공통 영어 2, 뭐지, 미래 N이지, 그지? 책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은 미래 N에서 나온, 공통 영어 2, 영어 2, 그지? 레슨 3야. 자, 3과. 3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The true art lovers from shadows to spotlight이라는 표현인데, 자, 이렇게 해서 할까? 자, 이게 이제, 제목이, 진정한 미술 애호가들이라는 뜻이야, 그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림자에서부터 스팟라이트. 그러니까 지금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화가였다가, 이제 스팟라이트를 받는 거지. 주목을 받는 그런 화가로의 변신, 뭐 이런 느낌이 나는 표현을 이제 되게 달고 있어. 자, 이렇게 미술에 대한 얘기니까, 뭐, 어렵지는 않을 건데, 근데 이상하겠지,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미술 혹은 문학, 이런 식의 예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술 교육 쪽에서 다른 과목에서 많이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예술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좀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느낌은 들어.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이제 본문을 보면, 자, 이제 도슨트가 뭐냐면, 미술관에서 이제, 미술 관람하러 온 관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미술 소개를 해주고,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도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슨트가 이제 하는 안내 멘트로 시작을 해. 자, Welcome to the Dream Art Gallery야. Dream Art Galler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m Isabel Williams. 나는 이사벨 윌리엄스고 The Dawson for the From Shadows to Spotlight Exhibit. 자, 그러니까 From Shadows to Spotlight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있는데, 그지? 지금 이제 소개하는 전시회야. 이 전시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슨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Today, 오늘 You are going to meet three amazing artists. 당신들은 세 명의 아주 놀라운 amazing이라는 이 단어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지, 그지? 놀라움을 주는 애야. 자, 이 자리가 이제 amazed가 되면 안 되는 거는 워낙 이제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지. 놀라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amazing이 돼야 돼. 자, 다시 하자. 오늘 당신들은 세 명의 놀라운 화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비고잉투가 나왔으니까 뭐 할 예정이라는 뜻이겠지, 그지? 자, 근데 이 세 명의 화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never gave up on their art. 단 한 번도 그들의 미술을 포기한 적이 없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야.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challenges in their lives. 그들의 삶에서 난제 혹은 어려움이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신의 예술을 포기한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화가들을, 세 명의 화가들을 오늘 만날 예정이라는 얘기지. 그럼 결론이 뭐냐면, 이 글의 포인트가 이렇게 정리되겠지, 그지? 이번 전시회의 공통 주제야. 공통 주제는, 물론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건 Shadows to the Spotlight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긴 있어. 하지만 세 명의 화가들의 공통되는 접점은 이거야. 한 번도 미술을 포기한 적이 없는, 뭐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런 식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 despite라는 단어는 워낙 우리가 많이 하는 단어지, 그지? 이거는 품사가 전치사야. 그래서 뭘로 바꾸면 안 돼? 접속사인 although로 바꿔 쓰면 안 되는 거. 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each artist has a unique painting style and story that has made their work highly valued. 각각의 이 소개할 화가들은 each 다음에 단수명사 유명한 문법이지, 그지? each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각각의 화가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아주 독특한 유니크야. 독특한 뭐를 가지고 있어? 아주 독특한 그림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야기도 가지고 있어. 그지? 자, 그리고 이제 each artist가 단수로 취급했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왔어? has라는 단수 동사가 나왔어. 주목해줘야겠지,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that has made their work highly valued. 자, 이게 이제 요것들을 꾸며주겠지. 독특한 스타일과 이야기라는 이 부분, 그지? 이 부분을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들이야. 그래서 번역이 어떻게 돼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법이 어떤 문법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워낙 많이 했던 make 다음에 명사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는 문장 구조, 그지? 자, 워낙 유명한 문장 구조니까 또 나왔어.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that has made, 만들어준 뭐를, 그들의 작품을, 이게 형용사지, valued가. 이 부분이 형용사야. 아주 매우 귀중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독특한 미술 스타일과 이야기들을 각각의 화가가, 3명의 화가를 소개할 건데, 그 3명의 각각의 화가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Let's explore. 우리 한번 다 같이 탐구해보자. 탐구하다야. 탐구해보자. 뭐를? 각각의 화가들의 삶과 미술 작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제 서론을 시작했어. 자, 다시 이제 한 번 더 깔끔하게 한 번 더 정리해보자. 자, Welcome to the Dream Art Gallery. Dream Art Gallery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m Isabel Williams. 나는 이사벨 윌리엄스고 The Dawson for the From Zero to Spotlight Exhibit. 쉐로에서부터 스팟라이트에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슨트입니다. 오늘 we are going to meet with amazing artists. 3명의 놀라운 화가들을 만날 것인데, 이 3명의 화가들은 who never gave up on their art. 그들의 미술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 속에 있는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각각의 이 3명의 화가들 한 명 한 명은 has a unique painting style이야. 독특한 그림 스타일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타일과 이야기들이 그들의 작품을 뭐하게 만들어줬어? 아주 가치로운 것으로, 귀중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어. 그래서 각각 화가들의 삶과 미술 작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의 내용이겠지, 그지?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자. 첫 번째 소개할 화가가 빌 테일러라는 이제 화가가 등장을 해. 이 빌 테일러라는 화가는 읽어보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그지? The first artist we are going to examine. The first artist가 명사란 말이야. 이게 명사인데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명사니까 일단 주어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갑자기 접속사가 없는데 뜬금없이 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어. 이 부분이 주어 동사 부분이지.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10중 8구지, 그지? 갑자기 접속사 없는데 문장 가운데 주어 동사가 나오면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형태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일단 무조건 가로로 묶어. 여기까지 묶어주면 되겠지, 그지? 이게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관계 대명사처럼 쓰인가? 그리고 문장의 동사는 이게 문장의 동사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말 뜻이 뭐냐면 we are going to examine. 우리가 살펴보게 될 첫 번째 화가는 빌 트레일러이다. 트레일러는 was born into slavery in the US. 이게 이제 개인의 삶이 이제 좀 어려운 게 있다, 그지? 자, 트레일러라는 이 사람은 was born 태어났는데 어디에 태어났냐면 into slavery, 노예로 태어났어. 자, 비교를 해보자. slavery라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노예 제도. 그냥 slave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오늘 노예야. 사람을 나타내겠지, 그지? 자, 근데 이제 우리는 slavery라고 썼으니까 노예 제도 속에 태어났어. 미국에서, 그지? 언제? 1853년도에.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링컨, 우리가 흔히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조금만
살펴보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공식적으로 미국에 있는 흑인들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잖아, 그지? 자, 그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하면 남북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남북 전쟁에서 링컨이 그 북부가 승리했다, 노예를 공식적으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1869년이야. 1864년. 1864년에 연도는 조금 이제 차이가 날 수는 있어. 하지만 1864년도에 게티스버그에서 전쟁 종식을 선언한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인 노예 해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1853년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 트레일러라는 사람이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시대와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해방된 시대, 두 시대를 같이 살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래서 다시 트레일러는 미국 내 노예 제도 속에서 태어났고 1853년도에 그리고 spent his early life야. 그의 어린 시절의 삶을, 이거는 이제 문법이 그거지. spend 시간 ing 구문이지, 그지? spend 시간 ing가 이거 동명사지. 뭐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다, 그지? 뭐 하느라고 카튼 팜이야. 모카 농장이지, 그지? 자, 모카 농장에서 알라바마주에 있는 모카 농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어린 시절을 그는 보냈어. 자, 이거는 이제 올도가 접속사지. 당연히 뒤에는 주어 동사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나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요거를 묶어가지고 부사절이라고 하겠지. 비록 그가 아메리칸 시빌 워, 이게 이제 남북 전쟁이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시민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대문자 C와 대문자 W를 쓰게 되면 미국의 그 유명한 남북 전쟁을 가리킨단 말이야. 남북 전쟁 이후에 비록 그가 프리맨, 자유인이 소위 해방이 됐다는 얘기지. 자유인이 되긴 하지만 he still had to face racial discrimination이야. 여전히 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공식적으로는 해방이 되지만 남부 지역은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한 100년 가까이 더 그 인종차별은 존재하는 세상이었어. 그래서 그는 여전히 이게 문장의 주어다 직면해야만 했었어. 어디에?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이지? 인종차별에 직면해야만 했었다. 자, 뭐 하면서? 컴마 ing니까 당연히 뭐 하면서겠지? working for very low wage.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어디에서? 농장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가 약 70살이 되었을 때, around는 약이야. 약 70살이 되었을 때 트레일러는 문장에 주어지 moved 동사들이 이사를 갔어. 어디로? 알라바마주 몽고메리라는 도시로 이사를 갔어. 거기에서 몽고메리를 꾸며주겠지, 그지? 자, 관계 부사니까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관계 부사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야, 그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자, 거기에서 그는 완전한 문장 맞지? 주어, 동사, 명사. 거기에서 그는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어.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서술형. 자, 이거 이제 서술형 문제 나올 거야. 잘 기억해도 서술형 문제.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it wasn't until, 자, 이게 이제 it 하고 요 that이 it was that이겠지. it was that. 이게 강조 구문을 만들어 주긴 해. 거기다가 또 뭐도 들어가냐면 여기 이제 나오는 not until이라고 하는 게 있어. not until.
not until 이게 또 하나의 구문이야.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구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not until 구문하고 거기다가 이때 강조 구문을 결합을 시켰어. 자,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진 이제 문장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땡땡하다.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주어진 우리말 문장은 뭐냐면 It wasn't until he was 85 years old and became too ill to walk 까지 이제 한 묶음이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까지가 요거 하고 나서야 그가 85살이 되고 너무 많이 아파서 뭘 못해 이제 추측구문이지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he turned to drawing 그는 뭐 했다? turn to 뭐뭐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뭘로 바꾸었어? drawing 그림 그리기 그림으로 방향을 바꿨어.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야? 85살이 되고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이 들고 나약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가? 자, 어쨌거나 하여튼 결론은 우리는 이 문장을 놓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다. 이게 요 문장들이 소위 말해서 서술형으로 나올 문장들이니까 그냥 다 외운다고 생각하고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외워둬야 돼. 자,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 The first artist we are going to examine. 우리가 오늘 조사하게 될 첫 번째 화가는 빌 트레일러다. Trailer was born into slavery. 이 사람은 노예 제도 속으로 태어났어. 태어났을 때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얘기지. 미국에서 1853년도에. 그리고 spent his early life야. spent 시간 ing지. 그의 어린 시절을 working on a cotton farm in Alabama. 알라바마에 있는 목화 농장에서 일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 Although he became a free man after the American Civil War, 남북 전쟁 이후에 자유인이 되긴 했지만 he still had to face racial discrimination. 여전히 인종차별에 직면해야만 했었어. 뭐 하면서? Working for very low wages야.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어디에서? 농장에서. 그지? 그리고 나중에 그가 약 70살이 되었을 때 테일러는 이사를 갔어. to the city of Montgomery, 알라바마. 알라바마주 몽고메리로 이사를 갔는데 바로 거기에서야 관계부사절이지. He found a job in a factory.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문장. Wasn't until he was 85 years old and became too ill to work. 88살이 되고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야 비로소 he turned to drawing. 그는 그림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뭐 하기 위해서? To express his life experience. 그의 삶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일단 라이프 스토리부터 먼저 소개를 한 거지.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이다. Now we are going to look at some of his paintings.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 작품의 몇 개를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볼 예정이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부터야? Starting with는 이제 뭐부터라고 번역해보자. 뭐부터. Mean dog and man. and large dog. 사악한 개야. 작품 제목이야 이게. 이런 작품 제목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일단 몇 개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자. Tyler had a strong fear of dogs. 타일러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동사지, 아주 강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 개에 대해서. 이유가 뭐야? 왜냐하면 이 데이가 가리키는 바는 독서야. 이 개들은 had been used, 사용되었었거든. 어디에서? 농장에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명한 구문이, 어떤 구문이 쓰냐면 여기에 쓰인가? be used to
동사 원형을 쓰는 거지, 그지? 자, 이걸 쓴 건데 이게 뜻이 뭐냐면 to do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주어가 사용되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거지. 자, 워낙 유명한 구문이야. 잘 지켜야 돼. 자, 왜냐하면 개들이 종종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농장에서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어? to watch, 감시하고 hunt, 사냥하기 위해서, 그지? 누구를? 노예들을. 이게 slave만 썼으니까 사람이겠지? His fear of dogs is expressed strongly in this piece.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이 개에 대한 두려움이야, 개에 대한 공포감은 어떻게 됐어? 강하게 표현되어졌어. 어디에서? 이 작품들에서. In contrast,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작품명이지. With woman with purse, 지갑을 가진 여자, 혹은 man with umbrella, 우산을 가진 남자. 이런 작품들은 단수가 된 걸로는 한 개의 작품인가 보다, 그지? 이거는 조금만 고치자. 이거는 한 작품이야. 그러면 단수로 표현된 걸로 봐서는 woman with purse, 지갑을 가진 여자와 우산을 들고 있는 남자라는 이 작품은 portrays, 이게 동사지, 그리고 있어. 그리다. 뭘 그리고 있어? The free lives of African Americans, 미국 흑인들이야. 미국 흑인들의 자유로운 삶을 그리고 있어. 근데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꾸며주겠지? 본인이 직접 관찰을 했던, 왜 관계대명사냐면 이 자리에 명사가 빠졌거든. 어디에서? 몽고메리 거리에서 본인이 직접 관찰을 했던 미국 흑인들의 자유로운 삶을 이 작품은 그리고 있어. Using simple shapes and colors, 단순한 색상, 형태와 색상을 이용하여, 분사 구문이지. 이거는 using부터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으로 써 있어. 하면서라고 번역하면 돼. 이런 거를 사용하면서 트레일러는 captured, 포착했어. 뭘 포착했어? 복잡한 순간. 미국 역사의 아주 복잡한 순간.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이르는? 이게 중요한 거지. 중요한 표현이야. 노예 제도에서부터 자유로운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그 미국 역사에서 아주 복잡한 순간이야. 요거를 잘 그려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is now considered, 현재 그는 간주되고 있어. 수동태지. is considered, 간주되다. 수동태라는 거 좀 조심해서 봐야 돼. 현재 그는 간주되고 있어. 아주 중요한 인물로. 어디에서? 미국의 folk art는 이제 민속 예술이야. 미국의 민속 예술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 자, 그런 말이겠지, 그지? 작품 세계에 대한 설명은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했어. 자, 한 번 더 보자. 두 번째 단락은 Now we are going to look at some of his paintings. 그의 작품들 중을 몇 가지라고 우리 살펴볼 예정인데, 처음에는 Mean Dog and Man이라는 작품하고 Large Dog, 이런 작품을 가지고 시작할 건데, Taylor had a strong fear of dogs. 테일러는 개에 대한 강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개들이 종종 사용되어졌어. 농장에서 뭐 하기 위해서? 노예들을 감시하고 노예들을 사냥하는데 개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지. 이런 식의 그의 개에 대한 공포는 강력하게 표현되어져 있어, 이 작품들에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Woman with Pearls and Man with Umbrella 라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가 몽고메리 거리에서 관찰했던 미국 흑인들의 자유로운 삶을 그리고 있어. Using simple shapes and colors, 단순한 형태와 색상을 사용하여 트레일러는 미국 역사의 아주 복잡한 순간을 딱 캡처하는 거야. 포착한 거지, 그지? 노예 제도에서부터 자유로 변환되는.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탄생한 연도가, 이 사람이 태어난 연도가 1853년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내가 간단하게 설명했잖아, 그지? 요거하고 관련돼서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결과적으로 is now considered, 그는 현재 간주되고 있는데 미국 민속 예술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빌 트레일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나 끝냈어.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할 화가는 모드 루이스야. 다음은 모드 루이스인데 next we have 모드 루이스. 우리는 모드 루이스라는 화가를 소개하려고 한다. 누구냐? 동격이지? renowned가 유명하냐? 그냥 famous야. 유명한 화가인. 뭘로 유명해? known for라고 하는 거는 뭐뭐 때문에지. 뭐뭐 때문에 유명한이라고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좋아. 뭐 때문에 유명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림들로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화가인 모드 루이스다. 모드 루이스는 born in a small Canadian town in 1903. 1903년에 작은 캐나다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난 루이스는, 이것도 이제 분사 구문이지. 태어난 루이스는 suffer from, 이 from 꼭 들어가야 된다. suffer from, 고통을 받았어. 뭐로부터? 신체적 허약함이야, 그지? 예를 들면 어떤 거? such as야, 뒤틀린이야, 뒤틀린 어깨가 뒤틀려 있어. 손가락도 뒤틀려 있어. 약간 이제 신체 장애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점이, 이게 주어진 이런 점이 limited, 제한했어. 그녀의 이동을 제한했어. 이런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어딘가 이동을 못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 동사지, 유발했어. cause A to do다. cause A to do. 동사 패턴은 cause A to do. 그녀가 뭐 하도록? to drop out of school이야. 학교를 그만두도록. drop out of가 중퇴하는 거지. 이런 점들이 그녀가 학교를 중퇴하도록 유발시켰어. 그래서 to make a living, 살기 위해서지.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 나왔잖아. 그리고 컴마 나왔으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녀는 시작했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팔기 시작했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 When parents passed away, 거기다가 부모님들이 passed away, 이게 죽다지, 그지? 죽었을 때 루이스는 went to live, 어디로 갔어? 숙모와 함께 살기 위해서 어디에서? 딕비, 노바스카티아라는 지역의 딕비라는 곳에서 숙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관계 부사지. 거기에서 당연히 뒷문장이 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 포인트. 자, 거기에서 그녀가 만났어. 뭘 만났어? 주어, 동사, 명사 나왔지. 미래의 남편을 만나게 돼. 그래서 완전한 문장. 에버렛 루이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 그리고 결혼해. After marrying. 결혼한 이후에 이 부부는 spent. 또 이제 동사 나왔다. spend 다음에 시간. ing 대신에 이번 대열 썼네, 그지? 그들의 삶의 남은 기간이지. 삶의 남은 기간을 어디서 보내서 거기에서 보냈어. 그리고 루이스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어. 그녀는 종종 뭘 그렸어? 그녀는 종종 묘사하다. 뭘 묘사를 했냐면 딕비 지역의 풍경을 묘사했어. 그림에서, 그지? 예를 들면 어떤 곳이야? 엣지 오브 딕비 하버 같은 이런 그림에서. 그림 제목이야, 이게. 그녀의 작품은 사용했어. 믹스처가 뭐냐면 혼합이야. 혼합을 사용했는데 뭐의 혼합이야? 밝고 생생한 유화와, 오일 페인트가 유화야. 그리고 또 뭐를 혼합했어? simple forms, 단순한 형태들을 혼합한 그런 내용들을 작품이 사용했어. 자, 문장 끝났잖아. 끝나고 컴마 ing야. 뭐뭐 하면서 generating an original innovative style이야. 독창적이고 뭐해? 독창적이고 혁신적 스타일을 만들면서가 되겠지, 그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개의 단락이 이제 끝났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 모든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제 신체적인 약간 문제가 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인데, 자,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다음에 우리는 모든 루이스라는 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은 유명한 화가야. 뭐 때문에 유명해?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림으로 유명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루이스는 어려서부터 뭐 했다는 얘기야? 신체적인 약함, 허약함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 suffer from 기억해야 되고, 어깨가 뒤틀려 있고 손가락이 뒤틀려 있어. 이런 점이 그녀의 이동을 제한했고 많이 못 움직였다는 얘기지. 그리고 유발했어. 그녀가 뭐 하도록 학교를 중퇴하도록. cause A to do.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려서 팔기 시작했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루이스는 어쩔 수 없이 숙모와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갔어. 노바스코티아 지역이야. 딕비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그녀는 미래의 남편 에반 루이스를 만나게 돼.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해. 결혼한 이후에 이 부부는 삶의 마지막 남은 기간들을 거기에서 보내. 그리고 루이스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어. 종종 그녀는 뭘 그렸냐면 풍경을 그렸는데 지역의 풍경. 그녀의 작품은 사용했는데 뭘 사용했어? 믹스처. 혼합을 사용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겠지. 어떤 혼합을 사용했을까? 그녀의 작품을 사용했다. A mixture of bright and vivid oil paints and simple forms. 밝고 생생한 유화와 단순한 형태의 결합. 이거를 사용해서 그게 뭘 만들어냈어? Generating an original innovative style. 독창적이면서도 아주 혁신적인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내게 돼.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었는데,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간다. 비록, 자, 또 접속사 나왔지? 비록 그녀의 신체적 한계가 작은 주어지? confined, 제한하다야. 그녀를 제한시켰지만, 어디에 제한시켰어? to 이하에 제한시켰어. 작은 오두막. 쉽게 말해서 신체적 한계 때문에 오두막 밖을 벗어나기 힘들었다는 얘기야. 비록 그렇긴 했지만이야. 여기까지 부사절. 그녀의 재능과 상상력이야. 그지? 그녀의 재능과 상상력. 이게 주어. were both limitless. 둘 다 뭐였다? 한계가 없었어. 무한했다는 얘기야. 자, 작품으로 넘어간다. Red Sleigh라는 빨간색 썰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Red Maple Wave자. 붉은색 은행 나뭇잎이지. 은행잎이야. 붉은색 은행잎들이 등장해. 어디에 등장해? On a special wind landscape이야. 특별한 겨울철 풍경에 등장을 한다. 그리고 Pair of Oxen 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도 작품이야. 이 작품은 보여준다? 뭘 보여줘? Decorated cows. 장식된 소들을 보여줘. 뭐 하는 소들이야? 서 있는. 꽃밭에, 그지? 꽃밭에 서 있는 소들을 보여줘. 이런 특징들과 함께 루이스의 그림들은 만들어냈어. 마법적 자재를 만들어내. 이 사람의 특징이지, 그지? 마법적 요소를 만들어낸다는가. 이게 포인트다. 루이스의 그림은 만들어내는데 마법적 자재를 만들어내. 뭐와 같은 거? 페르테일이야. 동화지. 동화의 그것은 매지컬 퀄리티를 가리킨다고 봐야 돼. 동화가 가지고 있는 마법적 특징과 같은 그런 걸 만들어내. 그래서 paintings gradually gain popularity. 그리고 모두 접속사지, 그지? 그녀의 그림이 뭐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인기를 얻어감에 따라서 그녀의 이야기는 inspired, 영감을 불어넣어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made into books야. 책으로 만들어졌어. 뭘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 모든 루이스는 그녀의 사랑을 표현했어. 뭐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어. 이것도 그림의 주제겠지?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어. 뭘 통해서? 그녀의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캐나다 민속 예술의 아이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어. 자, 이제 그림에 대한 모든 루이스의 그림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하는 걸 한 번 더 정리해 보자. 비록 그녀의 신체적 제한이 그녀를 작은 오두막에 갇혀 살도록 구속시켰지만 재능과 상상력만큼은 한계가 없었어. 그래서 레드 슬레이라는 그림에서는 빨간색 은행잎이 특별한 겨울 풍경에 등장을 하고 페어 오브 옥슨이라는 작품은 장식된 소가 꽃밭에 서 있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어. 이런 특징들과 함께 루이스의 그림은 마법적 특징을 만들어내지. 마치 뭐와 같이 동화 속에 있는 그런 마법적 요소들처럼 그녀의 그림이 점차적으로 인기를 얻게 됨에 따라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게 되고 나중에 책과 영화로 만들어졌어. 이거는 수동태도 한번 주목해서 봐둬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모든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뭘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캐나다 민속예술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화가가 애나 앙케르야. 자, 아나 앙케르라는 사람인데 이건 이제 발음이 왜 아나 앙케르라고 발음하냐면 유럽 사람이야. 덴마크 사람이라서 약간 독일어 느낌이 나는 그런 발음이 될 거야. 엔처가 아니고 앙케르라고 발음하는 건데 자, 이 사람은 자, 이제 now let's take a look at 자, let's take a look at 이 부분을 이제 짧게 표현하면 그냥 동사 look at이라고 써도 돼. 이 look은 명사란 말이야. take a look 하는 게 간단히 그냥 동사로 써도 돼. 자, 이제 마지막 화가를 한번 보자. 이 전시회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 앙케르야. 유명한 화가인데 어디 출신? 덴마크 출신이야. When observing her paintings, 그녀의 그림을 관찰할 때, 자, 이거는 분사 구문에서 when을 그냥 추가시킨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You may notice, 당신은 볼 수 있을 것이다. notice가 동사로 쓰이면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 뭘 볼 수 있어? 공통의 주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작품들 전부 다, 이게 페인팅제겠지? 그림들은 모두 그리고 있어. 특징을 하고 있어. 아니면 그리다야. 뭘 그려? 여성 인물이지. female figures. 여성 인물을 그리고 있어. 이게 공통 소재라는 얘기지. 스카겐, 덴마크라는 곳에서, 덴마크 스카겐에서 태어난 1859년도에 태어난 그녀는 나중에 이사를 했어. 어디로? 코펜하겐으로. 뭐 하기 위해서냐면 이 attend 다음에는 to를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attend 플러스 명사야. 참석하는 거잖아. 출석하는 거지. 사립미술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코펜하겐으로 이사를 간다. After that, 그 이후에 심지어 그녀는 파리에 가서 해외에서, 파리라는 곳에 해외에서 공부를 하기로 했어. 근데 이거는 컴마 위치잖아, 그지? 이게 앞문장 전체야, 선행사가. 당시에는 파리에 여자가 가서 미술 공부를 하는 것은 unusual, 특별한 일이었어. 흔한 일이 아니었어.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Thanks to mother's encouragement. 근데 그녀의 엄마의 격려 덕분에, thanks to는 뭐 덕분이지, 그지? 격려 덕분에 그녀는 할 수 있었다. take advantage of는 수고다, 이용하다. 그녀는 이용할 수 있었어. 뭘 이용할 수 있었어? 이런 기회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Even after getting married야.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조차도 앙케르는 지속했어. 그림 그리는 것을 지속하다야, 지속하다. 그림을 지속해서 그렸어. 자, 컴마 ing겠지? 뭐 하면서? 근데 여기서 object to라고 하는 거는 object to가 한 덩어리란 말이야. 이게 뭐뭐에 반대하다야. 반대하면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에 반대하면서? 사회적 압박. 어떤 사회적 압박이야? 오늘 동격의 대시야. 동격의 대. 뒷문장이 완전해. 앞에 명사 나왔고, 결혼한 여자들은 were to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야. 이게 were to가 뭐뭐 해야만 한다.
오로지 뭐 해야만 한다? 오로지 집중해야만 한다. 가정에서의 의무, 본인의 의무에만, 뭐뭐만이야. 에만 집중해야만 한다. 라는, 동격 표시니까, 그지? 라는 사회적 압박에 반대하면서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고집했어. 지속하다 내지는 고집하다야. 앙케르는 differed from other artists of that era. 그 시대지. 그 시대의 다른 화가들과는 아주 달랐어. 동사로 쓰였다, diff가. differ from 자동사지. 왜? 다른 화가들에 대한 얘기야. 이 후이야는 other artists야. 다른 화가들을 꾸며준다고 봐야 돼. 이 다른 화가들은 여성을 그렸어. 그래서 뭐로 쓰겠지? 뭐로서 그렸어? still life가 이게 미술 전문 용어인데 정물화야. 정물화의 소재로서 여성을 그렸던 당대의 다른 화가들과는 앙케르는 좀 달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들은 정물화의 소재로 여성을 그렸으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앙케르는 쇼케이스드 보여주었어. 여성 인물들이지, 그지? 위민이지? 여성들을 뭐로 보여줬어? 에즈이아로서 적극적인 참여자, 일상의 과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주었어. 중요한 문장이야, 그지? Active participant in everyday tasks. 뭐가 아니라? Still life subjects가 아니라, 이건 아니라야. 요렇게 그려냈다는 얘기야. 어디서 보여주는 바처럼? 그녀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바처럼인데, The Maid라는 작품도 있고, The Maid in the Kitchen. 부엌의 하녀. 그 다음에 Sewing Fisherman's Wife. 바느질하는 어부의 아내. 이런 작품들에서 보여주는 바처럼, She was skillfully. 그녀는 또한 능숙하게 explored, 탐색했어. 빛과 색깔을 컴바인이지 뭐 하면서 기여하면서 풍부한 인상주의 운동, 덴마크에서의 아주 풍요로운 인상주의 운동에 기여하면서 contribute to가 어디에 기여하다. In a painting sunlight in the blue room. 야, 그지? 이게 작품 제목이지? 햇볕, 푸른색 방에 찾아든 햇볕이라는 그녀의 그림에서 반사지. 햇볕의 반사. 어디에? 푸른색 벽에 햇볕이 반사는 놀라울 정도로 놀랍게 그려지고 있다. 앙케르는 도전했어. 자, 이거는 이제 도전하다야. 동사로서 있기 때문에 어디에 도전했어? 관습적인 여성의 역할. 20세기에, 그지? 도전했고, displayed, 보여주었어. 그녀의 탁월한 예술적 재능을. exceptional은 예외적인 건데, 예외적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걸 말해. 미국에서는, 영어권에서는. 그녀의 그림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amaze지, 그지? amaze, 놀라게 하다. 오늘날까지. 자, 이게 이제 앙케르 그림의 이제 특징들을 정리한 걸 한번 보자. 이건 딱히 이제 단락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 그냥 한꺼번에 쭉 가야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더 보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볼게. 빠른 속도로. 자, 이제 이 전시회의 마지막 화가인 아나 앙케르를 한번 살펴보자. 유명한 화가인데 덴마크 출신이야. 그리고 그녀의 그림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마 당신은 볼 수도 있어. 공통된 주제. 왜냐하면 그 그림들은 모두 뭘 그리고 있어? 여성 인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야. 스카겐 덴마크에서 태어난 1859년도에 이 앙케르는
나중에 코펜하겐으로 이사를 가. 뭐 하기 위해서? 사립미술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그걸 졸업한 후에는 심지어 그녀는 파리에 유학을 가. 근데 여자가 파리에 유학을 가는 거는 앞문장이지. 당시로서는 여성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어. 근데 엄마가 자꾸 격려를 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 기회를,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 사람은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앙케르는 그림 그리기를 고집했어. 뭐 하면서? 반대하면서, 사회적 압박에 대항하면서야, 그지? 어떤 압박이야? 결혼한 여자들은 반드시 집안일에만 집중해야만 돼 라는 사회적 압박이나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대를 했다는 얘기야. 앙케르는 다른 화가들과는 달랐어. 그 시대에 다른 화가들은 주로 여성들을 그릴 때 정물화의 소재처럼 그렸어.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앙케르는 여성들을 어떻게 보여줬다? 적극적인 참여자로 일상 업무에, 이런 작품들에서 보는 바처럼. 또한 그녀는 능숙하게 빛과 색깔의 주제를 탐색하기도 했어. 어디에 기여하면서? 인상주의 운동에 기여하면서, 그지? 그녀의 그림에서 Sunlight in the Blue Room이라는 그림에서 햇볕이 파란색 벽에 반사되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특이하게 그려지고 있어, 그지? 앙케르는 도전했어. 관습적인 여성의 역할에 20세기에. 그리고 그녀의 특별한 예술적 재능을 선보였어. 그녀의 그림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계속해서 놀라게 하고 있다. 자, 마지막 문장이다. Thank you for joining this guided tour. 자, 이번 가이디드 투어, 이것도 기억해야 돼. 가이디드 투어. 자, 가이드, 도슨트인 내가 함께 가이드로 따라 붙었던 이 투어에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And I hope my explanations, 그리고 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 말이야. I hope. 도움이 되다야. 도와주다. 뭐 하는데? 이 그림들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그리고 please take some time. 약간의 시간을 좀 들여달라. 뭐 하기 위해서? further. 추가적으로. 이걸 가로 묶어야겠지? 추가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이 전시회를 추가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좀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래 N 공통영어 2 레슨 3 The True Art Lovers라는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 또 이번 시험도 역시 마무리 잘해서 기말 시험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었으면 좋겠어.